안녕하세요, 메스레퍼입니다. 이번에는 2018학년도 4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이제 4등급 문제풀이를 할 건데, 4등급 문제풀이까지는 일단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조금 더 쉽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쉬웠고, 그 다음에 유형도 작년 2017년도 문제랑 굉장히 좀 많이 겹치는 문제가 일단 4등급 내에서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보면은 집합 A가 있고 1, 2, 3, 4, 9, B가 1, 3 모일 때 집합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A 교집합 B가 나왔죠. 그죠? 근데 2017학년도 거에도 보면은 이제 교집합에 대해서 다뤘고 대신에 개수를 구했고요. 2017학년도 거에는 그죠? 근데 2018학년도는 이제 그냥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죠? 교집합에 대해서 교집합 A랑 B가 겹치는 거라고 했으니까 1과 3이 겹칠 거고요. 두 개 더하면 4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 계산이 나왔네요. 그죠? 3의 4제곱 그리고 2분의 1제곱에 대한 값을 물었어요. 그럼 이렇게 처리가 되면 그죠? 3의 제곱이 남게 되고 답은 9가 되죠. 네. 그 다음에 구피에 대해서 답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출제자의 사랑이 묻어납니다.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잘못해서 9C2라고 계산을 했다 칩시다. 그냥 계산법이 헷갈려서 9C2라고 했다고 쳐. 그러면 답이 안 나오게끔 그 선택지가 만들어져 있죠. 네, 9P는 9 곱하기 8을 말하는 거니까 72가 나오게 됩니다. 네, 자, 또 봅시다. 4번. 4번도 출제자의 사랑이 좀 굉장히 많이 묻어나는 문제입니다. 일단 몇 번째까지 합이 2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분리가 되는데 분리가 되면 얘가 20이 돼. 근데 이제 출제자에 왜 사랑이 묻어나냐면 지금 20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는 게 빼기 1만 해가지고 실수를 해버려요. 그럼 19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19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도 준다라는 거지. 여기 앞에 10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 10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20 빼기 10이 돼야 됩니다. 네. 출제자가 여러분들한테 생각보다 좀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힌트를 준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5번이네요. 그죠? 그럼 함수가 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역함수가 가는 것도 알아야 되네요. 역함수에 대해서도 저번 2017학년도 4월 모의고사에서 4번에서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다뤘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본 학생들은 바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죠? 그럼 F2의 값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니까 F2는 마이너스 1로 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대해서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이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을 더해주면 2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자연수 7을 3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 분할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좀 자주 나올 거예요. 문과 모의고사에서는. 그래서 분할하는 건 연습해 주셔야 되고, 분할은 이제 성적이 좋거나 안 좋건 간에 침착해야지만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만약에 침착하지 않으면 성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틀리게 되고요.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은 또 말할 게 없겠죠. 자, 그럼 3개씩 나눠주면 돼요. 7을. 그럼 5, 1, 1, 4, 2, 1, 3, 2, 2 3, 3, 3, 1이 나와요. 요 4가지 말고는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7번. 평행이동에 대해서 물었네요. 평행이동. 평행이동인데, 무리함수잖아요. 그죠? 무리함수에 대해서도 2017년도 4월에서 6번 문제에서 무리함수를 주어줬고요. 거기다가 점 대입하는 문제를 줬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점 대입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무리함수가 주어졌고. 그럼 무리함수를 일단 평행이동 할 줄 아니라고 물었어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x 플러스 1이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죠. 만약에 여기서 왜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라고 물으면 그죠? 이건 평행이동 강의를 보고 오셔야 됩니다. 개념 강의를 꼭. 그래서 x 플러스 1로 처리가 될 거고 y축의 방향으로는 플러스 1만큼 올라갔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0,4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x자리에 0 넣어주고 y자리에 4를 넣어주면 4는 1 더하기 k 더하기 1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럼 K가 얼마나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네, 풀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1, 2, 3, 4, 5의 부분 집합. A는 1, 2에 대해서 A가 B에 속한다고 합니다. B 집합에 속한대요. 그러면 U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의 B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B라고 하는 I는 1, 2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3, 4, 5는 전부 다 이게 다 뭐냐면 선택적이에요. 선택적이야. 그러니까 3, 4, 5가 아예 없어도 되고요. 3, 4, 5가 다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3이 있어도 돼요. 단 1, 2만 들고 있을 때요. 1, 2를 반드시 들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1, 2라는 건 반드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3, 4, 5에 대해서는 선택적이라는 거지. 3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4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5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나오죠. 네. 그럼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또 집합의 개수 구하는 것도 있었고 그냥 아니면 이제 우리가 순열조합을 배우기 전에 경우의 수에서도 배웠었잖아요. 그죠?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은 2의 세제곱이 나오게 돼요. 2의 세제곱. 그래서 답은 8이 되게 됩니다. 아니면 직접 세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B라고 하는 아이가 1, 2가 들어가도 되고 1, 2, 3, 그 다음에 1, 2, 4, 1, 2, 5 이렇게 돼도 되고요. 그 다음에 1, 2, 3, 4, 1, 2, 3, 5, 1, 2, 4, 5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1, 2, 4, 5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1, 2, 3, 4, 5 들어가도 되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노가다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맞출 수만 있다면요. 자, 그 다음에 함수 y는 x-2분의 3x 플러스 2가 나왔네요. 아, 이거는 유리함수네요. 그죠? 유리함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는 대부분은 평행이동 아니면 정근선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정근선에 대해서 물었네요. 그죠? 그럼 x가 얼마냐면 밑에 이거 분모로 봤을 때 바로 나오죠. x는 2로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y의 정근선은요. y 정근선은 우리가 그냥 리미트만 취해줘도 된다라고 저번 모의고사 시간에서 계속 배웠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개념 강의에서는 제가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리미트 취하는 게 미적분 1에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은 거고요. 수학 2 강의 시간 때. 근데 모의고사 때는 둘 다 뭐 합쳐서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될 때 리미트만 취하면은 이제 나오게 되는 값에 대해서 바로 정근선을 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걸 몰랐다라고 하면요. x-2라는 것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묶어주면 됩니다. 밑에랑 위에랑.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x-2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주면 3x-2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6이 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2가 있긴 있는데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가 돼야 돼요? 플러스 2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4가 돼야 될 거예요. 아, 4가 아니지. 8이 돼야 되지. 8. 그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6 더하기 8은 얼마입니까? 2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이제 분수니까 이렇게 되면 3 더하기 x-2분의 8이 되게 되는데 그죠? 이제 제가 몇 번 알려드렸는데 굳이 이렇게 좀 귀찮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x는 2가 나오고 y는 3이 나왔으니까 답은 5가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0번. 10번 같은 문제도 그 2017년도 4월달이랑 문제가 거의 판박이죠. 함수값을 하나 더하고 자극한을 구해라는 거였는데 이번에도 함수값을 구하고 자극한을 구하라고 했네요. 완전 똑같은 문제예요. 그죠? 자, 그러면 F1을 구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점을 딱 찾아가지고 주면 되고요. 그럼 4가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4에 대해서 자극한을 구해라고 했네요. 4에 대해서 자극한은 1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4 더하기 1 답은 5가 되게 됩니다. 네, 혹시 뭐 자극한이라는 말이 뭔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개념 강의를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아니면 교과서라든지. 자, 그 다음에 11번 나왔습니다. 11번. 11번 문제가 제가 이런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거죠. 수열을 봤는데 수열이란 말이 나왔는데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무조건 나열해라 라고 그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수열을 봤을 때
나열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그런 문제고, 사실 이거는 뭐 어떻게 공식이 없어요 바로. 그 다음에 2017년도 4월달 거 본다 하더라도 작년 거 4월에도 분명히 이런 게 나왔어요. 그죠?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닌 아이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 마찬가지죠. 그대로 나열해 주시면 되죠. 그럼 A2를 구하면 3A1 빼기 2, A1 더하기 1이 나오게 될 거니까 이렇게 2가 나오게 될 거고요. A2가. 그럼 A2를 또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죠. 그러면 A2를 집어넣어 주면 4분의 3이 나올 거고요. A4를 넣게 되면 이제 A4는요. 이제 A3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죠. 그죠?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번무수 처리까지 다 해주면 이제 우리가 얼마가 될 수 있냐면, 이게 번무수 처리가 다 해주면 답은 7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일단 나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번분수를 처리하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4분의 1분의 4분의 7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근데 우리가 이제 번분수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죠?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4분의 1이랑 4분의 7밖에 없는데, 그죠? 답은 7로 골라줘야 되겠죠. 사실 출제자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출제자의 사랑이죠. 왜냐?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로그에 대해서 진수 조건이랑 그 다음에 밑 조건을 찾아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도 2017년 문제에서, 그러니까 작년 문제죠. 작년 문제에서 4월달에 아마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작년 4월에 13번에서도 나왔습니다. 그죠? 밑 조건이랑 진수 조건을 구해라. 그런데 작년 거는, 2017년 거는 어떻게 됐었냐면 그 판별식까지 이용을 해서 풀었어야 됐었고, 이번에는 지금 1차로 나왔으니까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밑 조건부터 찾아주면 A는 1이 돼서는 안 되고 A가 0보다 커야 되고요. 진수 조건이죠. 진수라고 하는 I는 키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요? 키가 0보다 커야 될 거예요. 사람이니까 0cm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진수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진수 조건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고, 이제 마이너스를 다 없애주면 2a가 14 이렇게 되고요. 그럼 a가 7보다 작다라고 나와요. 그럼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거는요, 이제 a가 0보다 크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 조건이 저기서, 왜냐면 a는 1이 되면 안 되라는 게 있기 때문에 a라고 하는 i는 2, 3, 4, 5, 6일 거예요. 총 몇 개? 5개예요. 근데 왜 이게 출제자의 사랑이냐? 제일 많은 게 5개예요. A가 1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몰랐다 하더라도 그럼 몇 개가 나오냐면 6개가 나오거든요. 6개가 선택지에 없어요. 그쵸? 그럼 뭐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계산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5가 나오게 되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0부터 7까지인데, 그죠? 뭐가 없어. 선택지가 없어. 그럼 우리가 뭐 이상하다 느끼고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제자의 사랑이 좀 담긴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딱 6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죠? 좋다 하면서 바로 6 골랐다가 이제 틀리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 연속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네요. 연속에 대해서 묻는 문제. 자, 그러면 연속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굉장히 틀에 박혀 있잖아요. 그죠? 보면 지금 딱 약분이 되네요. 그죠?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인수분해가 되면 또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3을 넣는다 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극한값을 넣는다 치면 3을 넣는다 치면은 4가 되죠. 그럼 얘도 4가 돼야지 연속이 되죠. 답은 4번이네요. 그죠? 이거는 너무 틀에 박힌 문제고 개념 강의에서 몇 번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거고, 이런 문제가 계속 이제 앞으로 6월달이랑 뭐 9월달, 그 다음에 뭐 수능 문제들 계속 풀어보시면 정말 많이 나와요. 그 기출문제집을 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만 딱 그 연속성에 대한 문제를 딱 물어보는 문제, 그것도 이렇게 딱 틀로 나오는 문제, 이런 게 아마 10문제 넘게 계속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거를 여러분들이 익혀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유제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 다음에 14번이에요. 14번. 얘는 그죠? 바로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A가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게 그 2017년도 4월 모의고사에서 바로 작년이죠. 3번 문제에서 이게 주어졌잖아요. 그죠?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계산하게 될 때 최고차항에 대해서 개수만 비교하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최고차항이 1차잖아요. 그죠? 1이랑 3 비교해주면 바로 3이 나오죠. 아까 전에 봤던 그 뭐지? 아까 전에 봤던 문제 중에 9번에서 이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유리함수인데 x가 n으로 바뀐 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x가 n으로 바뀐 거 말고는. 그러니까 그죠?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죠? 요 숫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얘는 이제 뭐야? 3이라는 거죠. 그럼 a가 3이란 거 알았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3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3의 n 플러스 2니까 앞에 9 곱하기 3의 n승 플러스 1이 될 거란 말이죠. 자, 이거 못 하시는 분들 좀 이제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9라고 하는 게 3의 제곱이고요. 3의 제곱 곱하기 3의 n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3의 n 플러스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차항끼리 비교해주면 돼요. 그럼 답은 요 앞에는 1일 거니까 9가 나와야 되죠. 혹시 이제 이게 안 되신 분들 있죠. 이 과정이 안 되신 분들, 이 과정이 안 되신 분들은 진짜 좀 반성하셔야 돼요. 이제. 자, 그 다음에 15번이에요. 15번 문제도 사실 제가 작년 문제를 또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작년 문제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작년 4월 모의고사 19번에서도 보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명제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그런데 작년 거보다 훨씬 난이도가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작년에는 요런 뭐라 해야 되나 원도 나오게 되고 좀 이제 x좌표, y좌표를 다 따졌어야 됐는데 이번에는 그냥 x좌표에 대해서만 따지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은 좌표 평면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그냥 수직선이었기 때문에 더 좀 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x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여기는 x는 4보다 크면 되고 얘는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도 아마 설명드린 것 같아요. 이거 모르면 폭망이라고 하는 강의에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한다라고 알려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 작년 해설 강의에서도 이렇게 됐을 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다 해보면 지금 이제 요거 R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요. 요런 형태로 나오고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 마이너스 1이 2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1을 보내주면 마이너스 1 x 3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얘를요 다 이제 처리를 해주면 요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P라고 하는 아이가 0과 3을 포함하게 되고 Q라고 하는 아이가 4보다 이건 4인데 빠졌네요. 4보다 크게 되고요. R이라고 하는 아이가 1과 3을 이제 포함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P가 Q이냐라고 물었어요. P이면 Q이냐? 서로 완전 다르죠. 바로 땡. 그 다음에 P이면 R이냐? P면요. 당연히 R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죠?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R이면 not Q냐라고 물었어요. R이면요. not Q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요 범위죠. 요 범위. 그죠? 이쪽 범위죠. 그러니까 요쪽 범위죠. 그죠? Q라고 하는 아이가 이쪽 범위였으니까 not Q라고 하는 건 요 범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 포함이 되네요. R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 자, 이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22번을 보도록 할게요. 22번 보면 AN이 2로 수렴하고요. BN이 1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2로 수렴하고요. BN이 1로 수렴하니까 얘는 2가 되겠죠. 답은 4입니다. 계산할 게 없네요.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23번. 부분분수예요. 부분분수. 부분분수는 공식을 알면 맞추고요. 모르면 맞추기가 아마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유리함수인가?
그 유리식인가 그거 강의할 때 부분 분수에 대해서 제발 공식을 좀 외우자라고 했거든요. 부분 분수의 좀 특징이 뭐냐면 부분 분수가 그 문과 학생들 대상으로 한 3등급에서 좀 힘든 3등급 있죠. 3등급까지 겨우 올라온 아이들. 그 아이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4등급, 그다음 또 그 밑에 등급 같은 경우에 부분 분수에 대해서 딱 문제를 보고도 이게 부분 분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다가 이거 못 풀겠다 이렇게 돼버리고, 아니면은 그냥 공식을 못 외워가지고 못 풀어요. 그러니까 부분 분수는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부분 분수에 대한 공식만 알고 있으면 너무 쉽게 먹는 문제예요. 자, 그럼 부분 분수는 이렇게 처리해 줍니다. a 곱하기 b분의 1로 되어 있으면 이게 우리가 부분 분수라고 하는데, 자, b 빼기 a분의 1, 그 다음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선생님 여기가 1이 아닌데요, 2라고 되어 있는데요, 1을 밖으로 빼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모양 만들어질 거고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얘가 지금 이제 1이 나와요. n 빼기 n, 그 다음에 2 빼기 1이니까 1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쭉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바로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부터 쭉 가다 보면 얘가 n 플러스 2분의 1까지 가게 될 건데, 마지막 항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 그죠? 무한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n이 무한대를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내주게 되면, n이 무한대가 되면 얘가 무한대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0이랑 가까워져요. 그럼 살아남게 되는 건 2분의 1만 살아남죠. 다 지워지니까.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답은 1이 되게 됩니다. 네, 이건 부분 분수에 대해서 배우시면 너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니까, 혹시 지금 강의에서 이게 해설 강의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분 분수에 대한 강의를 꼭 보고 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을 이룰 때라고 했습니다. 등비 수열을 이룰 때 3개가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3개가 등비 수열을 이루면 우리가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등비 중앙을 써야 됩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작년 시험 중에 23번에 등차 수열이 나와 있고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푸는 게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는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등비 중앙은 우리가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ABC가 만약에 등비 수열을 이뤘다 그러면은 B제곱은 A 곱하기 C, 이 꼴이 등비 중앙이거든요. 그럼 그걸 그대로 해주면 되죠. 12의 제곱은 A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이다. 조금만 더 정리해보면 12의 제곱은 A제곱 B제곱이다. A제곱 B제곱은 AB를 묶어서 제곱한 거랑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 어떻게 돼요? 12는 AB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A 곱하기 B 값을 구해라. 12. 그죠? 공식만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죠? 이항정리가 나왔어요. 이항정리. 이항정리도 사실 2017년도 4월에 나왔죠. 네, 그때는 객관식 9번에 나왔었어요. x 플러스 3에 우리가 이걸 이제 전개식을 계산했어야 됐는데 x의 개수를 물었었고, 그때 우리가 이게 4제곱이라는 거 알았었거든요. n이 4라는 사실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그죠? 4제곱이죠. 네, 그래서 풀이를 이항정리 풀이로 해서 풀면은 이렇게 4개 중에서 2개를 고른다. 이거 x를 2개 고른다고 할게요. 그럼 x제곱 되고 y도 2개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2개 고르고 요거 2개 고르면 x제곱 y제곱이 나온다 이거죠. 항 자체는. 그러면 4c2 곱하기 x제곱 곱하기 2y의 제곱, 각각 2번씩 선택한 거 맞죠? 그러면 이제 계산이 이렇게 되면 얘는 항이 벌써 결정이 됐고요. 그죠? 4c2만 계산해주면 되죠. 4c2만. 그러면 24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이항정리가 몰랐다, 아니면 이항정리 공식을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대로 전개하시면 되죠. 쭉 전개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4제곱이니까 제곱으로 계산을 해주셔도 돼요. 제곱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쪽에도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x제곱 y제곱 만드는 아이만 골라내서 하면 되니까, 이 x제곱은 누구랑 짝지어지고요, y제곱이랑 짝지어지면 벌써 4x제곱 y제곱이 나오게 되고, 얘랑 짝지어지면 되죠. 그러면 16x제곱 y제곱이 나오게 되고, 얘랑 짝지어지면 되죠. 그럼 4x제곱 y제곱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4 더하기 16 더하기 4가 되니까 답은 또 24가 나오죠. 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6번 합성함수가 나왔네요. 그죠? 합성함수가 나왔는데, 자, 이거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제가 무조건 이렇게 바꾸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표현 나와도 이렇게 무조건 바꿔야 되죠? fg0 더하기 gf0에 대해서 구해라. 근데 이게 무조건 10이 나온다. 맞죠? 그럼 g0을 넣으면 0이라고 하는 i는 0이라고 하는 x보다 작은 i잖아요. 그죠? 2보다 작은 i잖아요. 0은 2보다 작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들어가야 되겠네. 그럼 g0은 0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래서 f-2가 나와요. 그 다음에 ga F0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F0. F에다가 0을 넣으면, 그죠? 0, 0이 되니까 F0은 A가 나와요. 그러니까 GA가 돼요. 그럼 이렇게 계산했을 때 무조건 10이 나와야 돼요. 그럼 F-2를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되게 되고, GA가 되게 돼요. A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다가 지금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1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A가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이 함수가 나올 수 있고 이 함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A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기준은 2가 되겠네요. A가 2보다 작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게 되고 이 식대로 따라가죠. 이 식대로. 그러니까 A 넣어주고 A 넣어주면 A 마이너스 2가 되게 됩니다. 그럼 10이 되게 되고 2A는 14가 나오고 A는 7이 되게 돼요. 그럼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A가 2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A가 7이라고 했잖아요. 2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7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의외로 출제자의 사랑이 있어요. 왜냐면 A 값의 합을 구해라가 아니고 A 값을 구해라고 했는데 주관식이잖아요. 그럼 한 개밖에 없을 거란 말이지. 그쵸? 만약에 합을 구해라고 했으면 7도 더하게 될 가능성이 꽤 커요. 자, 그 다음에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이제 요렇게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A 제곱이 되게 되고 이게 10이래요.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주면 되죠.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는 0.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죠.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3. 그럼 A는 마이너스 4, A는 3이 나오게 됐는데 A가 2보다 클 때잖아요. 그죠? 크거나 같을 때. 그럼 마이너스 4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것도. 그럼 답은 3이 되게 될 겁니다. 정말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얘가 A에 대한 합을 구해라고 나왔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3이랑 마이너스 4랑 7이랑 더해가지고 뭐 6이다 하고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걸 다 방지해주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본 거냐면 A의 값은? 이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27번 문제예요. 이것도 작년 문제랑 굉장히 많이 겹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 중에 그 자연수의 개수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작년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쉽게 나왔어요. 작년에 17번에 2017년도 4월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이게 뭐 자연수가 되도록 그 다음에 뭐 여기 유리수가 되도록 뭐 이렇게 뭐 문제를 푸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문제가 훨씬 좀 간단해졌어요.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n의 값을 합을 구하세요. 그럼 일단 루트 3n에 대해서 3n 제곱에 대해서 루트 2분의 1제곱을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요거를 처리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처리하는 과정 진짜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 처리하는 과정이 한 4등급 정도의 학생들한테 좀 그냥 버릇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3의 4분의 n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n루트 3의 100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3의 n분의 100제곱이 되게 되죠. 이 방식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면 루트 앞에 뭐가 있냐면 사실 여긴 2가 있는 거죠. 2가. 그래서 이 모양이 되는 거죠. 모두 자연수가 되래요.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려고 하면 n이라고 하는 i는 4의 배수가 돼야 되고 얘가 자연수가 되려고 하면 n이라고 하는 i는 100의 약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연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 통으로 자연수 나오고 통으로 자연수가 나와요. 그러면 100의 약수가 뭐가 있냐면 1, 2, 4, 50, 그 다음에 20, 25, 50, 100이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4의 배수인 것만 찾아주면 되죠. 4랑 20이랑 100이네요. 총 3개밖에 없네요. 그죠? 4의 배수인 건. 그럼 다 더하면 얼마? 124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럼 이걸로
4등급 풀이가 끝났어요. 근데 점수로 치면 지금 이게 아마 한 64점인가? 그 정도 나올 거거든요. 64점인가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 시험을 그대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면은 너무 쉽게 4등급은 획득하지 않았을까? 작년 거보다 조금 더 쉽게 획득하지 않았을까? 한 문제만 더 맞추면 이제 3등급인 거잖아요. 찍어서라도 한 문제 더 맞추면 이제 3등급인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일단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 임시로 설정된 거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크게 이틀로 가게 될 거고요. 네, 그럼 이걸로 일단 4등급 풀이를 마치도록 하고 또 조만간 3등급 풀이, 2등급 풀이, 1등급 풀이로 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이제 학생 실력이 만약에 나 4등급이야 라고 하는 학생들은 3등급 풀이까지 같이 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3등급인 학생은 2등급 풀이까지는 꼭 같이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4등급 학생들이 2등급 풀이를 들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1등급 풀이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점수랑 이제 그런 난이도를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어는 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자주 봤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경계에 걸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다음 등급에서 얘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거 챙겨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성적 올리려면. 그죠? 네,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